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윤석열과 한동훈, 그 두 사람이 과연 문재인과 이재명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틀림없이 그 문재인을 제외하고 이재명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이 땅에 묻어놨던 거,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 할 때 그 묻어놨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한동훈이가 이른바 몽골 기병식으로 쑥대밭을 만들 거다. 그건 틀림없어 보인다. 근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결심이 과연 서 있는지 불투명하고, 아니면은 그런 결심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블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더블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 아이고, 보로미님 감사합니다. 네, 더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딱 그대로 맞는군요. 어제 뭐라고 했냐면,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의 그 세력들, 그것은 쑥대밭을 만드는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결심이, 문재인 청산에 대해서는 결심이 섰지만은 이것을 왔다 갔다 더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을 하면서 이른바 도어 스태핑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2가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우상호가 기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이재명을 겨냥한 압수수색이다.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을 안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눈이 있어야 돼. 에? 뭐라고 얘기했냐? 민주당 정부 땐 안 했습니까? 이런 거야. 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고 있다. 또 하나 물어본 거야. 그 해수부 공무원, 북한에 피살되고 소각된 그 사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문재인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을 작살내겠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네?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랬어요. 좀 더 기다려보자. 좀 더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감사원에서 특별조사국을 투입해가지고 이 공무원 그 피살 사건에 대해서 피살 소각이라고 하는 정말 천벌을 맞아도 부족한 이 월북 조작 사건이죠. 에 대한 감사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감사원이 투입이 되면 이제 해경 수사, 해경이 왜 이것을 날조했느냐, 그 다음에 국방부 수사, 해수부 수사 다 뒤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해경과 국방부, 해수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서운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움직였느냐, 어떻게 조작했느냐를 그 진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진실 과정에서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건 문재인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야, 내 이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더블 플레이하고 있구나. 한독수를 내려보내가지고 문재인한테 어떤 그 안도할 수 있는 제스처를 보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문재인도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을 보면서 문재인도 감옥에 보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좌라는 가면, 우라는 가면을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재인이까지 겨냥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면 감사원이 이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을 리가 없다 이거예요. 감사원이 뭐 독자적으로 한다? 어림없는 소리지. 감사원이 이 사건을 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야, 그건 안 된다. 문재인까지 잡아넣을 수는 없다. 문재인까지 할 수는 없다고 한다면 이건 감사원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건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간다고 봐야 돼.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도 정황이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한 달 안에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재명 부인 김혜경, 그 다음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뭐 이런 이야기, 소위 말해 문재인 정권 때 묻혔던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쑥대밭을 만들 거라고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지. 이재명은 뭐 당연히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정부 때 안 했느냐. 서해 공무원 피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요 대목을 딱 봐야 돼. 요 대목을.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감사원이 특별수사국을 투입해가지고 수사를 한다. 조사를 한다. 특별조사국.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까지 갈 개연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감사원의 조사 결과 문재인이가 개입했다. 네? 문재인이가 천인공노할 이적 행위를 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김정은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김정은 재단의 재물 희생양으로 바치고 대한민국 공무원의 목숨과 명예, 그 가족의 인권까지도 김정은의 재단의 재물로 바쳤다. 문재인은 여적죄를 저질렀다. 여적죄. 이런 조사 결과가 이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네,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것은 직접 개입하는 것처럼, 바꿔 말하면 내가 내 손으로 피를 묻혀가지고 문재인을 잡아넣는 그런 것은 나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야. 이거 가는구나. 문재인 가는구나. 박지원이가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겨냥하고 있다고 보는 게 그게 맞는 이야기다. 문재인이가 이건 여적죄야. 여적죄. 여적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 의심이지. 문재인의 묵시적 지시 내지는 문재인의 묵시적 용인이 없으면 이 월북으로, 상식적으로 이 월북이 될 수 없는 게 월북으로 둔갑한 건 뭐냐 이거야. 상식적으로. 그건 문재인의 묵시적, 문재인의 의향을 파악한 국가안보실 그 실장이었던 서훈의 지시와 조작에 의해서 월북으로 둔갑하지 않았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봐요. 한마디 드리면 윤석열이가 이 문제를 갖고서 완전히 문재인을 아작을 내야 돼.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 종북 정책을 추진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든 그 세력을 다 그야말로 긁어내야 돼. 생선 가시를 발라내듯이 긁어내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흥행 대박을 칠 수 있고 역사에도 나는 의미 있는 대통령으로 나는 기록된다고 봐요. 네, 나는 그렇게 봐요.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저지른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 바로 이런 거거든. 대한민국을 종북국가, 종중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야. 여기에 가담했던 그 일단의 그룹을 청소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좌우 이념 논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건 반국가, 바로 여적죄로 잡아놓으면 되는 거야. 네, 여적죄로. 자, 여러분 6번째입니다. 자, 앞으로 딱 7분 안에 제가 여러분께 7분만 주시면 6번째 제가 박근혜, 윤석열 검사한테 정치 보복 당했다는 윤건영, 이 제목입니다. 참 정치라는 게 재미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그 첫 번째,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KYC님. 그 국정상황실장을 했다는 그 윤건영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가 갈리잖아요. 근데 그 윤건영이가 지금 이제 959 그 국회의원 아닙니까? 박선영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인데, 윤건영이 이 친구가 과연 뭐 했던 사람이냐를 좀 알아보면은, 윤건영이가 부산 사람인데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어요. 완전 골수 운동권이죠. 그래가지고 성북구에서, 국민대학이 성북구에 있잖아요. 구의원으로 출발해가지고 유시민 개혁신당의 기획팀장을 했어요. 기획팀장. 그러다가 노무현이가 정권을 잡으니까 노무현 청와대에 정무기획비서관을 했어요. 5년 내내. 소위 말하는 골수 노무현인 거야. 이른바 노무현 순장조. 그러다가 문재인이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그 문재인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이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국정상황실장에 들어간 거예요. 네? 이걸 내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 10일 출범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었으니까 총선 전에 윤건영이가 나왔어요. 그럼 2018, 19, 20 한 3년이 좀 못되게 국정상황실장을 한 거예요. 문재인 정권 안에서. 그때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하고 겹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구형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뒤져가지고 어떻게 감옥에 보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에요. 국정상황실장에 한 것은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다 파악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가장 중요했던 게 적폐청산이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 남북 정상회담이었거든. 북핵 문제. 그래도 윤건영이가 3번이나 북한을 갔다 왔어요. 3번이나. 남북 정상회담 할 때에 이른바 문재인의 복심으로 갔다 온 거야. 대북 특사로. 자, 그랬는데 어제 바로 윤건영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원래 수사라는 것은 정권 초반에 과거를 뒤지다가 세월이 가면은 미래를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윤건영이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직접 했던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가 정치 보복 수사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야, 에? 잠깐만은 뭐냐? 네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정치 보복 수사 해놓고 그 버르장머리 버리지 못하고 지금 당신이 정권 잡으니까
지금 문재인, 이재명 잡아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윤건영이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 보세요.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시킨 본인은 정치 보복의 도구로서 신념 없이 시키는 대로 칼춤을 춘 것인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칼춤을 추는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었잖아.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기획 TF 팀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정치 보복한 걸 내가 알고 있다. 이 얘기잖아, 지금. 네? 그럼 이전에도 당신께서 했고 지금도 당신께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공개 선언을 하신 것 아닌가? 야, 나는 윤건영이가 이렇게 시원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응? 당신이 정치 보복의 도구로서 시키는 대로 칼춤을 춘 것이냐? 문재인 정권이 시켰다고 해서 준 것이냐? 아니면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한 것인지, 이거야 지금. 정치 보복의 도구로 신념 없이 시키는 대로 칼춤을 춘 것인가? 문재인이가 시켜서 박근혜를 난도질한 거냐? 아니면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억하심정으로 박 대통령을 난도질한 거냐? 밝히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윤건영이가. 정치의 내노란불은 부끄러움을 남길 뿐이지만 날카로운 칼자루를 손에 쥔 법치의 내로란불은 생사람을 잡는다 했어. 생사람을 잡았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생사람이 누구야? 생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아니야. 야,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치라는 건. 윤건영, 윤석열, 윤건영이가 윤석열, 내가 당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내가 안다. 이 얘기잖아, 지금. 이걸 보면서, 야, 윤건영이가, 윤창중이가 시원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네. 윤건영이가 말하는 걸 보고 내가, 야, 속이 시원한 날이 있네. 네? 제가 자주 쓰는 인용하는 말이 있죠. 정치에서는, in politics, there is no permanent friend. 영원한 친구도 없고, there is no permanent enemy. 영원한 적도 없다는 거야. only the permanent interest. 오직 영원한 이익만 있을 뿐이다. 에? 야, 이렇다면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예컨대 윤건영이도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정치라는 거지.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진실을 규명하기 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 의지만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날이 온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여러분 아주 행복한 주말 가지시고요. 제가 아까 윤카세 TV 운영이 적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주말에 노래 하나 좀 들으세요. 임재범이라고 가수 아시죠? 그 임재범이가 7년 만에 위로라는 제목의 노래를 내놨어요. 영어로 consolation, 위로. 근데 그 7년 동안 임재범이가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시련을 겪었더군요. 네. 자기 그 부인이 암으로 작고 했고, 자기 그 아버지, 그 유명한 아나운서, 그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7년 동안 참 고통 속에 있다가 재기곡으로 내놓았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임재범의 위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임재범 위로 치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8시 윤창중의 조마이뉴스에서 뵙고요. 오후 4시에는 우종창 기자 나옵니다. 우종창 기자. 그 다큐, 영상, 또 그 영화, 위대한 침묵, 그 예약 관계 또 알아보고 또 탄핵에 대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자,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뵙고 오후 4시에는 우리 우종창 기자 출연하실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